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SQL 활용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SQL 활용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눌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에퀴 조인, 그리고 이너 조인.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너 조인은 ISO 표준이고, 에퀴 조인은 오라클에서 이제 우리가 에퀴 조인, 등가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해시 조인이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만약 생성이 돼가 해시 조인을 하면서 이 등가 조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에키 조인이 그죠? 실행 계획을 보게 되면 요와 같이 테이블 억세스 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한 행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출력해 주는 부분이었다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해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시험 대비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통으로 좀 외워야 되지 않겠나.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등가 조인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키워드인 intersec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ntersect라는 이 명령어는요. 자, 이 DPT NO인데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군요. 예, 요렇게 DPT NO 이렇게 해서 DPT NO, DPT NO, DPT NO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터섹트 하게 되면 교집합을 구해요. 그러니까 프롬과 EMP에 이제 공통되어 있는 DPT NO 그거를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게 바로 인터섹트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테이블에서 공통된 값을 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intersect라는 구문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가 조인, 즉 교집합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non equi 비등가 조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교집합이 아니면 같은 거는 교집합이지만은 다른 것은 교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넌에키 조인은 넌에키는 다시 말해서 넌에키는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하는 경우 이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크다, 작다, 그리고, 이게 크다가 아니죠. 작다, 크다, 뭐,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뭐 등을 사용을 하고, 비교 연산자, 그죠? 예, 사용하고, 넌, 즉, 다시 말해서, 넌 에퀴 조인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것을 조인하는 것이다. 반대죠, 이거하고, 등가하고, 비등가하고는. 그래서 요거를,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인터섹트 연산이 교집합을 조회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도 등가 조인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너네키 조인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들, 다른 것들을 조인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돌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봐요. 비등가 조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등가 조인 즉 인터섹트나 아니면 이너 조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에퀴 조인 그죠? 그리고 이 에퀴 조인 이거는 오라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했고 그런데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아우터 조인은 한국말로 외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외부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일단 교집합을 먼저 조회를 해요. 교집합을 먼저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할 거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쪽 부분을 이렇게 다 긁어낼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다 한쪽 부분을 다 출력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을 조회하고, 그리고 한쪽 테이블에만 있는 데이터도 포함시켜서 조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D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에서 아우터 조인을 하면 DPT NO가 같죠? 그죠? 같은 것을 먼저 조회를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만 있는 DPT NO도 이제 뭐 그러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부서 번호가 나오기만 나왔지 부서 번호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 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PT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까지 깡그리째 다 우리가 출력을 시키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왼쪽 테이블에만 있는 행도 포함하면 left outer join이라고 하고 오른쪽 테이블의 행만 포함시킨다면 당연히 right outer jo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쌍쌍으로 깡그리째 다 포함을 하고 싶다면 full outer join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얘는 left outer join과 line outer join을 모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는 outer join을 할 때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left join을 하겠다. 혹은 right join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오라클에서만 먹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근데 MySQL이라든지 마리아DB라든지 이러한 DBMS에서는 이 기호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ANSI ISO 표준인 inner, on, 그리고 left, outer, join, on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지 이 기호는 오라클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애초에 기반이 오라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select asterisk from dpt emp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요거만 있다면 만약에 요거만 있다면 이거는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우리가 크로스 조인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절에 보니까 emp dpt no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DPT의 DPT NO하고 같은 것을 일단 먼저 출력을 하되 EMP 테이블에 있는 애 중에 EMP 테이블에 있는 애들 중에서 부서 번호가 없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도 다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세일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부서 번호가 동일하니까 같으니까 일단 먼저 조회하고 나머지 뭐예요? 얘는 지금 현재 EMP NO도 없고요. 그리고 저 뭐죠? DPT 이거까지 지금 다 긁어낸 거예요. 맞죠? 그죠? DPT 테이블에는 DPT NO 40이 있지만 EMP 테이블에는 DPT 40이라는 테이블 뭐 40이라는 부서 번호를 들고 있는 애가 없을 때 이거는 DPT가 이제 EMP 테이블에 이제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이게 괜히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 뭡니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실습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좌측의 예를 보면 프롬절에 DPT하고 EMP가 있어요. 그러면 EMP 그죠? 그리고 DPT 그런데 여기에서 아우터 조인을 할 때 오라클은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DPT 테이블 N은 40이
있지만 DPT 테이블에는 40이 여기에 이거는 출력 순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출력하겠다 이거예요. 40이 있지만 여기에 D네임하고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요게 이제 DPT 테이블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EMP 테이블 거예요. 그죠? 근데 EMP 테이블에는 40이라는 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 DPT의 NO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깡그리째 다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코드에서 조금 예제를 좀 더, 좀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부분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인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4~5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에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앞에서 잠깐 봤지만 두 개의 테이블에서 먼저 같은 것 교집합 조회하고요. 조회하고 난 다음에 왼쪽 테이블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에 40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죠? 40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 테이블이잖아요. 이게 자식 테이블인데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있겠죠. 그죠? 몇 개 있는데 40번이라는 부서 코드는 있는데 운영팀에 직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직원이 이제 일단 운영팀에 있다가 혹은 누가 있다가 퇴사를 했든지 이런 경우일 때 우리가 이쪽 부서명들을 다 끌어내고 싶을 때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DPT가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죠. 이거는 우측에 있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on 해서 조건을 먼저 맞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가지고 DPT에 4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ISO 표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오라클에서만 적용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DPT가 좌측에 있잖아요. 이거는 우측에 있고요. 그죠?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플러스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이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오면 뭐라고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고 둘 다 왔다. 그럼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요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요. 막말로 여기에 또 EMP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DPT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EMP가 일로 와 있다면 EMP에 있는 내용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말씀드린 바대로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같은 것을 조회하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 테이블에만 있는 것을 포함해서 줘야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관리자명이 2명밖에 없어. 1000번과 1001번. 그리고 사원번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사원번호가 이렇고 같잖아요. 그죠? 그죠? 관리자하고 이거하고 지금 조회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는 사원번호가 1002번도 있고 1003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이만 관리자니까 이쪽에는 관리자와 테이블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엮어보니까
이걸 라이터 조인을 아우터 조인을 해버리니까 여기에는 행이 4개나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일치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까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니까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걸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위에 얘처럼 오른쪽 사원 번호 1002, 1003까지 포함되어서 조회가 되더라. 그죠?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관리자 테이블에 널인 행도 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둘 다. 관리자가 아니니까 여기엔 값이 없잖아. 없는 거예요. 값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요렇게 작은 걸로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역시 실습 시간에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DPT Right Outer Join 해서 EMP예요. EMP. 그죠? 그러면 EMP를 다 끌고 온다는 뜻이에요. EMP. 그리고 이거는 DPT는 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DPT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DNAME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EMP 테이블이에요. 그죠? EMP 테이블인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테이블 번호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니라 EMP 사원들이 들어있는 곳에 전부 다 누가 있어요? 부서 번호가 아이고 부서 번호가 이렇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다 끌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유일하게 이 인베스트라는 사람은 또 뭐 있는데 그죠? 아무튼 요렇게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예제를 통해서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 조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크로스 조인을 하기 전에 이 크로스 조인은 한국말로 상호 조인이라고 합니다. 상호 조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테이블을 조회하면 나오는 레코드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뭐라고 칭을 했죠? 카디널리티 아니면 카디널러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크로스 조인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조인 조건 구문이 없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버려요. 왜? 여기 빠졌네. 조인 구문이 없기 때문에 카테시안 곱이 발생한다. 이 카테시안 곱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행이 14개 있는 즉 카디널러티가 14라는 거예요. 그죠? 14가 있는 테이블 하나와 카디널러티가 4인 테이블을 그냥 아무 조인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열거했단 말이에요. 열거하거나 아니면 크로스 조인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되면 얘들은 이렇게 만약 여기에 14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카테시안 곱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뭐예요? 레코드 수가 3개인 즉 카디널러티가 3이에요. 이건 카디널러티가 2고요. 그러면 이렇게 참조하고요. 또 이렇게 참조하고요. 이렇게 참조해요. 토탈해서 그러면 몇 번씩 참조를 해요?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카테시안 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 문제, 아니 실습 문제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해서 이렇게 카디널러티가 5인 것과 10인 것이 있을 때 발생되는 뭐 행의 개수는 몇 개인가? 카테시안 그러니까 크로스 조인을 하면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면 두 개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프롬절에 크로스 조인을 구문을 사용을 하면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의 레코드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도 하고요. 뭐 그거는 뭐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카디널러티가 각각 몇 개인지 확인을 하고 행의 수, 레코드 수가 카디널러티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그에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있는 행과 14개의 행이 있는 테이블과 카디널러티가 4, 즉 행이 4개 있는 거를 조인을 하게 되면 즉 크로스 조인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14 곱하기 4 하면 56개의 행이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크로스 조인은 통상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좀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시험 문제에 너무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조인 부분은 진짜 어느 하나가 아니 조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크로스 조인에 대한 건가요? 한번 보죠. 퀴즈 해서 EMP 테이블에 10개의 행이 있고 그리고 DPT 행이 2개가 있을 때 다음 SQL을 실행하면 조회되는 행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스 조인이라고도 없고 뭐 이너 조인이라는 것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근데 테이블 2개만 딸랑 갖다 놨어. 그죠? 테이블 2개만 딸랑 갖다 놨다면 여기에 크로스 조인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디널러티가 10이고요. 한 개는 카디널러티가 2예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줘야 되는 행수 카테시안 곱은 얼마예요? 10 곱하기 2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20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에 SQL문은 카테시안 곱이 발생하기 때문에 10 곱하기 2가 돼서 20행이 된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20개야. 10개가 아니라. 한 40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20개고, 여기가 4개야. 그럼 80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조인에서 중요한 용어 카디널러티와 카테시안 곱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 조인에서 문제를 못 풀 거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조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너 등가 조인 그리고 뭐 우리 이너 조인 그거 이제 ISO 표준으로 한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 하고 인터섹트 하고요. 그리고 뭐 있나요 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웃 조인의 차이점, 그리고 크로스 조인, 즉 카테시안, 곱, 그리고 카디널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그나마 행의 개수가 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SQL 수험서를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완벽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두 개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